안녕하세요, 만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7을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굿락 설정과 함께 활용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굿락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하단에 앱을 선택하면 굿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앱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홈업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홈 화면을 선택,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 화면에서 설정 팝업 사용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홈 화면에서 편집 화면으로 전환됐을 때 오른쪽 하단에 기존에는 없었던 홈업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하면 홈업 기능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배경 흐림 조절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택하면 앱스 화면에서 보여지는 배경의 흐림 정도를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바를 사용해서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페이지 반복을 선택하면 홈 화면, 앱스 화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능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홈 화면에서 그리고 앱스 화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동한 페이지만큼 다시 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만 스와이프하면 첫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다이 홈 스크린은 배경화면 꾸밀 때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홈 화면에서 홈 화면 편집 화면으로 전환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다이 홈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하단에 메뉴 막대바가 표시가 되는데 특별히 스마일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스티커부터 텍스트 박스, 화살표 등을 사용해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팝업 폴더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폴더를 열었을 때 전체 화면으로 열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폴더를 선택했을 때 사용자가 설정한 크기와 위치에서 열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편합니다. 특별히 팝업 폴더를 선택하면 상단에 폴더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가변 크기는 폴더 안에 있는 앱 개수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표시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위치 중앙 고정을 사용하면 폴더를 선택했을 때 항상 중앙에서 폴더가 열립니다. 이건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홈 화면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폴더 배경 색상 적용을 사용하면 폴더 배경에 폴더 아이콘과 동일한 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폴더 아이콘 색을 녹색으로 지정했을 때 폴더의 배경은 여전히 하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폴더를 선택했을 때 하얀색이 아닌 폴더 아이콘에 지정했던 녹색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홈업 설정으로 나와서 최근 앱 화면을 선택,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밑에 있는 레이아웃 타입은 현재 열려있는 앱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선택하는 메뉴인데 하나씩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선택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미니 모드를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앱 리스트가 미니 모드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사용 유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홈업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제스처 설정을 선택,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스처 설정에서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선택하면 앱을 실행할 때 보여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느리게 할 것인지 사용자에 맞게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업 설정으로 나와서 태스크바를 선택,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편집을 사용하면 태스크바에 있는 아이콘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최근 앱 최대 개수 고정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설정에서 최근 앱 표시를 4개로 설정을 했지만 태스크바 공간에 따라서 표시되는 최근 앱 개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설정에서 선택했던 최대 4개의 앱이 모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스타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 love 갤럭시 폴더블을 선택한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웬만하면 가로도 돌려드림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쿠팡 플레이와 같은 앱을 사용하면 화면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가로와 세로 화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분할 화면, 팝업 화면 모두 체크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 화면 그리고 팝업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멀티 포커스 역시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 화면에서 포커스가 다른 앱으로 이동을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 멈추지 않고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할 화면 조절 시 블러 효과 제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블러 효과 제거 기능을 사용해서 분할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모습인데 확실히 블러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면 조절하는 게 보기도 편하고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만약 덱스 모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자주 사용하신다면 외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표시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동일하게 퀵스타를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계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날짜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왼쪽 상단 시간 옆에 현재 날짜가 표시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오전, 오후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왼쪽 상단 표시되는 시간 앞에 오전과 오후가 표시됩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을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바를 내렸을 때 빠른 설정창이 표시되는 아이콘의 배열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 좁게로 설정하면 한 번에 더 많은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패널 분리 비율 설정에서는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 영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빠른 설정창을 내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에서 쓸어 내려야 되지만 막대바를 사용해서 범위 설정을 가운데로 변경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알림창, 오른쪽은 빠른 설정창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으로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선택해서 설치까지 하겠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왼쪽 핸들을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하면 짧은 제스처와 긴 제스처 메뉴가 표시됩니다. 짧은 제스처에서 오른쪽 직선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제스처 동작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을 선택,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리기와 내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스처가 너무 많게 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각선으로 올리기와 내리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오른쪽 직선 방향에서는 화면 캡처를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나와서 오른쪽 핸들을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짧은 제스처에 있는 왼쪽 직선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웹 브라우저로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왼쪽 직선 방향은 내비게이션 바 표시 숨기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바도 간편하게 숨겼다가 필요할 때는 간편하게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터치 인식 영역에서는 터치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크기를 통해서 터치 인식 영역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위치에서는 최대한 낮게 설정하면 보다 편하게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고급 설정을 선택하면 왼쪽과 오른쪽 핸들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왼쪽과 오른쪽 제스처가 인식이 되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외 앱을 선택한 다음에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 앱이나 제스처 인식이 안 되었으면 하는 앱을 선택해서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앱에서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의 제스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가로 모드, 빠른 설정창, 잠금 화면, 홈 화면도 왼쪽과 오른쪽 핸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좌우로 화면을 이동할 때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의 제스처가 인식되어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 화면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홈 화면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핸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금 화면과 빠른 설정창, 가로 모드 역시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핸들 작동 유무 선택하시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제스처 설정에서는 제스처 동작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빠른 동작을 사용하면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기 전에 작동하다 보니까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미디어 매너 모드를 사용하면 넷플릭스, TV,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미디어가 재생이 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미디어 음량도 꺼지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 사용해보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음량 간격 변경에서는 음량 변경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1에서부터 10단위까지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음성 효과는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음성 변조 효과를 사용하는 기능인데 마이크로 녹음을 자주 하신다면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택하면 하단의 기본부터 다양한 음성 변조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멀티 사운드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해서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모든 앱 또는 특정 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현재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오디오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타를 선택해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 홈 꾸미기를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계정 이름 표시를 선택하면 사용자 이름, 닉네임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설정에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삼성 계정을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닉네임으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하단에 뒷면 두드리기 액션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선택해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가지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2번 두드려 액션 실행, 3번 두드려 액션 실행을 선택하면 여러가지 기본 메뉴와 함께 하단에 앱 실행이 있습니다. 만약 뒷면을 2번 두드렸을 때, 3번 두드렸을 때 특정 앱이 실행되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앱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뒷면을 2번 또는 3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액션 감지 제한을 선택하면 뒷면 두드려 액션 실행을 제한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는데 특별히 배터리 부족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잔량이 20% 미만인 경우 뒷면 두드려 액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걸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민감도를 낮음으로 선택하면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반드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설정은 카메라 설정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스샷은 화면 캡처 및 녹화와 관련된 기능인데 동일하게 설치해서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화면 캡처 자주 사용하신다면 삭제 버튼 추가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캡처를 했을 때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휴지통 아이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화면 캡처의 경우 앨범으로 들어가서 삭제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의 경우도 자주 사용하신다면 화면 녹화 중 방해 금지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녹화를 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 녹화 중 알림 수신 등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락스타를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하단에 락스타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선택하면 다양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즐겨 찾는 앱을 선택하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잠금 화면에도 등록해서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즐겨 찾는 앱 밑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이곳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렬에서는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신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배치할 위치는 직접 드래그해서 사용자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원하는 앱과 기능을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폴드 7에서 굿락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기능과 함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